자, 제가 매매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눌림목이랑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그 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처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눌림목, 빠지지 않는 구간. 이거 자체가 호재이기 때문에 저는 이 호재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지 좀 자세하게 호가창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올려드렸던 매매 영상인데 매매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뭐 계속 녹화를 해놓던가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매매 영상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자, 매매 영상 보시면 종목을 봤다고 무조건 빠르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간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 이것도 처음 들어갔던 게 이런 눌림목에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주문을 넣냐면 떨어지는 칼날을 무조건 잡으면 안 되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거나 이 종목에 거래 대금이 많거나 신고가 이런 의미가 큰 상태에서는 저는 눌림목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눌림목을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7,900원에 왜 들어갔냐면 다시 돌려가지고 왜 5분선 회복 못하고 떨어지는 과정에 왜 매수를 했냐. 원래는 항상 황금선 강조하고 5분선 강조하고 주가가 확실하게 올라갈 때만 그때만 매매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넣었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이런 종목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로 미래에셋벤처투자는 신고가 종목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이었으며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붙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의미가 큰 상태인데 보통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거래량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종목들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밑에서 받아주는 매수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날에 제가 상한가까지 다 발라 먹지는 못했지만 상한가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왜 7,900원에 주문을 넣었냐? 이렇게 주문을 넣었냐? 자, 호가창 보시면 그 전에 눌리는 과정에 밑에 매수 대기 호가창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쉽게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진짜 안 좋은 종목이었으면 그냥 수직으로 떨궈버립니다. 시장가 매도 나오면서 그냥 수직으로 떨궈버리는데 일정 수준 살아있으면서 만약에 이게 음봉이 좀 커져서 여기서 떴던 양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다면은 저는 아마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캔들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싸다고 눌림목이라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눌림목이라 하더라도 적당한 눌림목이 가장 중요하지 캔들이 이미 그전 상승을 전부 다 잡아먹으면서 장대 음봉이 나와버린다면 그거는 눌림목에 매수한다 하더라도 뭐 잠깐 데드캣으로 잠깐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 상승을 유지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5분선, 황금선 깼다 하더라도 적당히 눌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눌렸다가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도중에 매수했습니다. 빠지는 도중에 무조건 매수한 게 아니라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빠지는 도중에 매수를 할 거면 뭐 지금 했었을 텐데 빠지지 않는 걸 보고서 올라가니까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90원, 80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뚫어줄 때 원래 4,000채 주문을 넣었는데 반밖에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시켰으며 그리고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주문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빠지지 않고 캔들이 다 무너지지 않았으며 밑에 매수 대기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주가가 쭉 올라갈 때는 이런 호가창을 만들고 있으면 위험하지만
잠깐 눌리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매도 대기가 훨씬 더 많아야 되지만 잠깐 눌리는 구간, 적당히 눌리는 구간에서는 이런 호가창은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매수한 다음에도 바로 반등하지 않고서 뭔가 틀어 막혀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플러스가 찍혔는데, 자, 쭉 돌려서 보면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매수가인 7,900원을 깨버렸다. 그러면은 무조건 손절입니다. 여기서 지지를 했는데 다시 지지했던 구간, 그 매수 대기 많았던 구간을 다시 깨버린다는 것은 무조건 악재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못했다면 무조건 매도를 했을 겁니다. 시간 쭉 지나가지고 7,900원 다시 깼습니다. 자, 7,900원 깬 다음에 밑에 매수 대기가 많은데 손절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곧바로 손절하는 경우가 있고, 매수가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버텼다가 손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손절하게 된다면 수수료 세금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타이밍 정도 더 버티다가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7,900원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더 깨지지 않고 버텨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주가가 눌렸을 때, 다시 매수가까지 내려왔을 때 호가창가 그리고 상황을 보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라고 무조건 기계처럼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정도는 버텨줍니다. 대신에 한 번, 두 번 버티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횟수를 대충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버티다가도 도저히 이게 올라가지 못한다 싶으면 이거는 뭔가 틀어 막혀서 뭔가 위에서 팔아먹는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그때는 곧바로 매도를 합니다. 한 번 버티니까 결국에 수익이 찍혔습니다. 수익이 찍혔을 때 바로 매도. 매도는 완벽하지가 않아서 각자 그릇대로만 탄력이 끊기는 구간에서 적당히 매도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했던 이유도 위에 매수 대기, 밑에 매수 대기 보시면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한호가의 78주, 800주, 300주. 누군가 시장가 매도가 나오면 캔들과 함께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는 호가창이라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매수 대기가 좀 적당하고서 매도 대기도 좀 조화로웠다면 당연히 매도를 안 하고 버티는 건데, 위에 매도 대기는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매수 대기 호가창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익을 챙겼으며 쭉 돌려보면은 시간 쭉 지나가지고 또다시 진입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매도했던 가격이 8,000원인데 저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하면서 머릿속에 내가 최근에 매도했던 가격이 어디인가, 또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매도했던 가격이 8,000원이니까 8,000원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못 오를 것 같다 싶어서 위로 좀 답답하다 싶어서 매도를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 매도가를 깨지 않고 아니면 내려왔다가 다시 매도가를 지켜주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재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8,000원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7,900원 거래되거나 뭔가 캔들이 이상했다면 접근을 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더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힘이 강하다, 아까 내가 판단이 틀리다, 고점인 것 같았는데 내 판단이 틀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시 재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재진입하고 나서 이 엄청난 물량을 뚫어줄지 한번 지켜본다면, 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호가창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7,000주 쌓이고 밑에 2,000주, 3,000주. 아까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으며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물량을 뚫어줍니다. 내가 매도했던 가격 시간 지나서 지켜준다면 그건 쉽게 생각했을 때 호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매물이 계속 많아서
이것도 적당히 수익을 챙겼습니다. 적당히 수익을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으며, 마무리한 다음에 또 그 다음 영상인데, 아까 고점에 팔고 나서 또 주가가 밀렸는데 밀리지 않고서 매수가를 유지해준다. 그러면 또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피곤해 보일 수 있지만 요즘 시장에 이런 거 잘못 잡다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좀 피곤하게 단타를 쳤습니다. 계속 버텼더라면 상한가까지 먹었겠지만 그런 결과를 알고서, 미래를 알고서 매매를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날 상한가 가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4천만 원이 아니라 이거에 10배, 100배 그냥 풀 미수 질러가지고 보유를 하는 것인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중요한 자리가 어딘지 내가 매도했던 가격을 지켜주네라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빠지지 않고서 다시 올라오니까, 이 빠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에 빠지지 않으니까 다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쭉 시간 지나가지고 아까 고점을 확실하게 좀 빠르게 뚫어주지 못하니까 또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소수점 먹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점을 그냥 한 방에 장대 양봉 이런 거 나오면서 수직으로 뚫어줬다면 소수점이 아니라 2%, 3% 먹었을 텐데, 그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가 매도한 다음에도 끝까지 오를 수 있지만, 내가 원래부터 생각했던, 내 경험대로 겪었던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 뒤부터는 자연스럽게 악재가 되어서 주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에서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한다. 매물대가 너무 많다 싶으면은 소수점이나 본전이라도 챙기고 있습니다. 결국에 매도. 쭉 시간 지나가지고 여기서부터 의미를 해석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게, 내가 매도했던 가격에서 계속 머무른다. 원래는 못 갔으면 빠져야 정상인데 내가 매도했던 가격에서 계속 머무른다. 그러면 다시 호재가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자리에서 여러 번 매매하는 게 흔치가 않은데, 하필 이 종목이 좀 여러 번 매매를 했으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찔러 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매도했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다면 재진입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자연스럽게 호재가 되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재진입하면은 가야 될 자리가 되고, 여기서도 못 간다면 손절입니다. 쭉 시간 지나서 여기서 못 가니까 손절. 또 시간 지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8,100원 뚫어줘서 가야 되는데, 시간 지나서 가지 못하니까 매도 물량이 쏟아집니다. 제가 아까 뒤로 감아서 진입을 했는데 가지 못하니까 손실을 보고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지켜줬고 빠지지 않았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데, 매수가 방금 들어왔으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악재이기 때문에 바로 손실을 보더라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자, 결국에 못 가니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만약에 버텼더라면 한 방에 80만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며, 그동안 소수점 먹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전 손절을 하고 시간 쭉 지나서 이 종목이 좀 아쉬워서 다시 진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으면 주가가 당연히 빠져야 정상인데 빠지지 않고 괜찮은 캔들로 계속 유지가 된다. 다시 이 음봉의 상단을 회복해줬다. 여기서 또 호재가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알 수 있는 건 주가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인지 나쁜 상태인지만 알 수 있다면 어떤 종목에서든 매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음봉이 떴을 때까지는 나쁜 상태였는데 이게 좋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매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결과만 보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왜 매수 안 했냐, 빠졌을 때 쌌을 때 왜 매수 안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매매하다가는 계좌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싸다고 매수했는데 끝까지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해석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한 구간에 바로 주문을 넣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뚫어줄 때 같이 매수. 또 가야 될 자리가 형성이 되었고 가야 될 자리에서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자, 아까보다 고점을 높여서 올라가는데 그냥 적당히만 아까 손실봤던 거 메꾸고 4만주에는 자신이 없어서 수익을 바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매가 종료가 되었는데 저는 여태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면 호재, 지금이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면 악재,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수익을 냈습니다.